된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엄마도 안 된다 그랬어. 워낙에 그런 꾸미는 거 좋아했고, 저희 어머니는 뭐 성 정체성에 뭐 애가 혼란이 있나 뭐 이런 걱정도 했었으니까 그냥 화장품은 내 운명이라는 한 줄 대화명이 있거든요. 한 번도 우리는 안 힘든 적은 없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진짜 힘들지. 나도 힘들었고. 근데 힘들기 때문에 안 돼보다 힘드니까 좀 더 해봐야지가 더 나는 중요하거든.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한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장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고요. 코스토리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회사 이름이고요. 2011년 7월 31일에 처음 만들어져서 코스메틱 스토리에서 네. 뭐 화장품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뭐 이런 슬로건으로 시작해서 화장품 회사 이름이 뭐죠? 그냥 네, 말해도 되나요? 네, 네. 이거 PPL 같은 거 이거 내가 돈을 받아야 PPL. 그런 거. 내가 돈을 드려야 할 입장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브랜드로는 뭐 파파레서피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색조 브랜드는 인가라는 브랜드가 있고 파파레서피는 현재 배우 안보현 씨, 요즘에 이태원 클래스에서 대세 배우로 나온 안보현 씨가 배우로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남성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뭐 애견 브랜드 되게 다양하게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글로벌리 유통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뭐 마케팅도 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제일 잘된, 단순히 뭐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도 만들고 고용 창출까지 해낸. 아니 너무 이렇게 거창한 알게 된 게 우리가 대학생 때부터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진짜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때도 화장품 모임이었고 그때 제가 에뛰드라는 그런 브랜드의 대학생 마케터로 활동을 하는데 저는 그저 취업을 위한 스펙 한 줄을 넣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때 한균이는 완전 나는 내 브랜드의 화장품을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아, 저게 될까?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됐어요. 된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엄마도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 강남이에요. 강남 금싸라기 땅에 지금 몇 층을 가지고 있죠? 깜짝 놀랐어요, 들어와서. 야, 근데 김한균 대표 하면 자수성가의 상징이에요. 제가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고 요즘에 특히 청년들 힘든데 근데 그때 인터뷰했을 때도 청년들 취업이 힘들다 그랬어요.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이죠. 한 번도 우리는 안 힘든 적은 없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매번 힘들다 하는데 맞아. 진짜 힘들지. 나도 힘들었고. 근데 힘들기 때문에 안 돼보다 힘드니까 좀 더 해봐야지가 더 나는 중요하거든. 고생의 레벨은 맞아.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 맞아. 지금 직원이 몇 명인 거죠? 지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런 꿈을 가졌던 거예요. 언제부터 이 화장품을 하겠다. 뭐 화장품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사실은 그때도 이제 철없는 시기에 막연하게 계속 이제 수없이 말을 한 거고 내가 말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자꾸 실천을 하고 자꾸 실행을 하고 파워블로그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맞아.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다른 데서도 엄청 많이 네, 했지. 뭐 맞아. 한 50개, 60개씩 하고 그런 관련된 그런 마케팅 공모전부터 이런 거 다 하면서 회사에서 인턴십도 하고 취업도 해보고 회사 생활도 한 2년 가까이 좀 해봤지만 어디서 에뛰드 이니스프리에서 인턴십 하고 그다음에 뭐 그룹폰이라는 이제 온라인 소셜 커머스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지.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냥 막연하게 화장품이 좋아서 화장품과 관련된 자격증, 대학교 전공, 부전공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너가 기사를 한번 써주고 나서 아 내가 10년 안에 저걸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그 예를 들면 걸? 언어 그리고 학력 그리고 뭐 그런 스펙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10년 동안 정말 많이 시간과 돈과 진짜 많은 걸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하지는 않지만 영어, 중국어
그리고 중국 가서 1년 살다 왔어 또. 그리고 대학원도 정규로 대학원도 하나 더 갔다 오고, 또 중국으로 MBA도 한번, EMBA지만 그것도 한번 갔다 오고. 중국어 수업을 들었던 거네요. 중국어 수업도 들었지. 잠깐, 도대체 어떤 면에서 화장품에 꽂혔던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왜 화장품을 남자가 좋아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한 되게 클리어한 대답은 찾지는 못했는데,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아직도 늘. 그리고 너무너무 이 일을 할 때 내가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내가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뭔가 내 시간을 온전히 여기다가 쏟아붓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또 계기가 한 번 있던 게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전 남중 남고 나왔어요. 체육 시간에 예를 들면 제가 쓰는 어떤 화장품들을 제 친구들한테 추천했을 때 친구들이 써보고 땀 흘리고 나서 막 씻는데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 친구들 쓰게 하는 거, 뭐 여러 화장품도 정말 많이 사면서 그런 활동들도 정말 많이 했고, 대학교 때는 거의 매일 뭐 화장을 하고 학교에 다녔으니까 학교에서도 좀 주목을 좀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쟤는 남자가 왜 이렇게 화장품을 좋아하지라는 그런 막연한 거에서 더 공부를 했죠. 화장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고 더 잘 알게 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고, 아니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좋았던 걸까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그런 꾸미는 거 좋아했고, 저희 어머니는 뭐 성 정체성에 뭐 애가 혼란이 있나 뭐 이런 걱정도 했었으니까 그건 근데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답답해요. 왜 화장품일까? 제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화장품은 내 운명이라는 한 줄 대화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페이스북 대화명이 그건데, 저도 클리어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근데 사실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싫어하는 이유는 있어도. 언제부터 본인의 브랜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준비하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당시에 이제 연지 기자님이 인터뷰 해주셨을 때, 네. 그때 했던 사업은 잘 안 됐어요. 그때 브랜드가? 와한이라고 남자 화장품을 먼저 좀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죠. 막 남자 컨실러 만들고. 근데 좀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제 필요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였던 거지,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좀 바보였던 거죠. 시장이 그때는 좀 작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남자들이 화장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럼에도 지금도 작아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지금도 작은 것 같은데, 여성이 좀 주가 돼야.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남자 거는 이제 계속 하고 있고, 망했는데도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좋아하는 거니까. 맞아요. 어차피 오래 하려고 나는 내 일을 시작한 거니까. 두 가지 피해만 주지 말자. 하나가 이제 뭐 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내부 구성원들한테는 주기로 한 월급을 제때 잘 주자. 이게 제 첫 번째 과제였고,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상품, 좋은 가치의 좋은 품질의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하자.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소위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리 부모님이 뭐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받기까지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방대 출신이라는 그런 게 좀 작용을 하나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 출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부모님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돈이 뭐가 그렇게 또 중요한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투자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투자를 안 받고 어떻게, 그럼 대출? 아니요, 그냥 있는 돈으로 있는 선에서 했죠. 회사 생활도 했고. 모아둔 돈으로? 근데 그게 그래봤자 뭐 200~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겠죠.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회사 다니다가 시작을 했으면 사실 뭐 몇 억을 모으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몇백만으로도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가요? 이게 그래도 제조업인데?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지금도 됐지? 다시 하라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비결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볼 사람들은 아마도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그럼 시작할 때 뭔가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뭐 몇 억씩, 최소 몇 천의 자본금이, 아니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막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런, 저만 해도 사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가능해요? 한다는 거는 빈 그 세그먼트에 고객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게 단 10명이든 100명이든 우리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집중하는 게, 이게 투자 대비 사실 아웃풋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건 제가 사업을 제대로 안 해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제대로 안 했다고 하기에는 아무튼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영역이
내 고객, 내 옆에 있는 고객 10명이거든요. 불편함이라는 게 사용성에서의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감정에서의 불편함, 어떤 인식에서의 불편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메인이지, 내가 돈이 몇십억이 있다고 사업이 무조건 잘 되느냐?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돈을 만드는 그런 것도 사업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일 처음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고객 10명, 우리 고객 30명, 우리 고객 50명, 우리 고객 100명, 이걸 계속 만들어가는 게 사업에서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주 단골층을 만들고 그 고객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소문을 타서 또 끌어모으고. 맞아요. 10년 전에는 또 온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 그런 커머스가 또 집중을 해야 될 수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내서 창업을 하는데 당연히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 수 있죠.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근데 온라인에다가 내 스토어를 만드는 데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고, 내 물건을 만드는 데는 기존에 제가 하던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소량 만들어서 하는 게 좀 가능했고. 그때는 직원이 없었죠. 이야, 진짜 대단해. 사무실이 지금 딱 우리 앉아있는 요 방만 했으니까 거기도 뭐 월세 15만 원 학교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 내가 월급을 못 받더라도 내가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직원들이 온다면 그분들한테 먼저 월급을 드리고 저는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갖고, 그러면서 사실은 회사를 통해서는 제가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약속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어요. 이제 직원들한테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 대한 거. 나에 대한 거는 회사 일 안 할 때 뭐 주말에 뭐 피자 배달도 하고 공사판 노가다도 하고 되게 아르바이트들도 되게 많이 했던 시기가 한 3년 정도는 있었어요. 생활비를 어떻게 그럼요, 해야 그럼요. 되니까. 그때 이미 가족이 있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두 개의 사업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집이랑 회사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과 또 나와서 해야 될 역할들과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럼요. 그런 책임감 부분에서 집에다가 나도 계속 돈은 줘야 되고 생활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주말에는 뭐 따로 일도 하고 평일 퇴근하고 나서도 또 다른 일도 하고 많이. 혹시 매출이나 이런 거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작년 기준으로는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네. 이야,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중국, 어느 해외 시장도 지금 뚫으신 걸로 아는데. 유럽 세프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일본 뭐 돈키호테나 뭐 미츠모토 키요시 이런 데에도 있고 중국에는 전역에 있고 홍콩에도 다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다른 브랜드들이 어떻게 또 파파레서피처럼 또 팔로업을 해서 따라갈 것이냐, 뭐 그런 고민들 많이 있고. 2007년에 처음 그 대학생 마케터로 만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011년에 기자가 되고 2010년에 창업을 해서 2012년에 저는 최초로 인터뷰 기사를 싣고, 그리고 한균 대표님이 뭐 빈말일 수도 있지만 제 기사가 이제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출발점이 됐다고. 정말로 지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사예요. 그게 기사는 이렇게 써야지 되는구나. 정말로 궁금해요. 2012년에 첫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인터뷰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 8년간 김한균 대표님의 스토리,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의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 완 이후에 지금 이제 회사에 한 11개, 12개 정도의 브랜드를 우리가 지금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 파파레서피라는 브랜드를 내가 가장 좋아하지. 내 성향과 잘 맞지. 파파레서피의 뜻은? 아빠가 만든 화장품, 그래서 그만큼 누구나, 안전하고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화장품, 이런 걸 모토로 하고 있고, 어떤 고객들은 파파레서피라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게 맞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면 또 그 고객에 맞춰서 우리는 또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팬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도 우리의 이제 미션인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이라는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브랜드에다 많이 담으면서 제품들도 많이 늘려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업의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코로나 이런 거 터지자마자 뭐 중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 물품 같은 경우를 뭐 막 1억씩 2억씩 막 다 생산해서 기부도 하고, 사회의 그런 건강과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자,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작게나마 그래도 꾸준히 10년 동안 CSR적인 것도 하고 있고. 근데 기업의 목표가 사실 CSR은 아니니까, 그렇죠. 수익을 내야 직원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러려면 수익을 내면서 이런 생각들도 한편에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는 철학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